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IV 인서션. 선생님들 정맥 주사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자, IV 인서션 프로시저. 이 IV가 인트라바스큘라의 약자죠. 자, 인트라바스큘라의 약자인데 이 정맥 내 삽입법인데 미국에서는 VAD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바스큘라 억세스 디바이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 VAD 인서션 아니면 IV 인서션 프로시저를 이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기본과정 시리즈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N클래스 학원이니까 선생님들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걸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래서 앞에 찍었던 뭐 튜브 피딩이라든가 NG 튜브 인서션도 마찬가지고 IV 인서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할 기본 간호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나오는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나오는 걸 위주로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도수 높아요. 출제 빈도수 높고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건데 사소한 점에서 선생님들이 차이가 나서 외우시기가 힘든 부분들 그리고 영어 표현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IV 인서션 프로시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V 인서션 프로시저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나오고 단답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골라라 문제로도 나오고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IV 잡기 전에 물품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품인 서플라이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상차림을 들어갈 텐데요. 쭉 이렇게 상을 차릴 때 하나하나 이름을 대보면 자, 일단 글러브.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별 말 없으면 클린 글러브나 디스포저블 글러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라일 글러브다, 딱 찝어가지고 멸균 글러브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글러브, 그래서 클린 글러브, 디스포저블 글러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혹시나 찢어질지도 몰라서 두 쌍으로 해서 two pairs 정도 준비해갖고 가면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분명히 IV 인서션이 스테라일 테크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V 인서션 사이트를 알코올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 소독 과정에서 스테라일은 지켜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비싼 스테라일 글러브 안 써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 글러브 선생님들 병동에 있는 크리넥스 이렇게 막 뽑아 쓰는 글러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V 키트, IV 스타트 키트라고 얘기하는 거에 얘네들은 이제 일회용품들을 쓰고 버리는 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소량씩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토니캡 뭐 색깔은 다양합니다만 주로 이제 파란색이 많은데 여긴 흰색이 들어있네요. 뭐 흰색이든 파란색이든 그 제조 회사 맘대로 토니켓 잘라져 있고요. 고무 토니켓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테이프도 우리 종이 테이프 같은 거 소량 소분돼서 잘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즈 필요하다 그러면 꺼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밑에 있는 클렌징 솔루션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예요.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끝부분에 이제 솜이 달린 거죠. 그래서 꾹 누르면 알코올이 이렇게 앞으로 밀리면서 알코올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클렌징 솔루션인데 보통 이런 형태의 알코올 수압 우리 보통 알코올 수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BST 맨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정용으로 많이 사가시는 거. 자, 알코올 수압 이런 형태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어떤 형태든 간에 있는 알코올 솔루션 사용하시면 됩니다. 멸균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투명 드레싱이라고 하는 우리 투명 필름 드레싱 테가덤이죠. 그렇죠? 테가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밀폐되면서 거기다가 투명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 부위의 변화를 잘 알 수 있어서 거기다가 얘가 오클로즈가 되겠잖아요. 밀폐가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훨씬 더 감염률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일회용 세트에 하나로 쫙 들어있어서 까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도 엔지오캐스라고 얘기하는 플라스틱 캐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늘, 플라스틱 캐뉼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니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늘은 플라스틱이 있고 메탈이 있죠. 그렇죠? 금속 바늘이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는. 근데 엔지오캐스 같은 경우에는 메탈이 아닌 플라스틱 관만 남아 있거든요. 혈액관 내에는 금속 부분은 빼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관만 남아 있다라고 해서 플라스틱 캐뉼라, 플라스틱 니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IV 삽입한다. 그럼 몇 게이지짜리로? 보통 22게이지짜리 내지는 23게이지짜리 24게이지짜리 이런 것도 준비하실 거죠? 그래서 22게이지, 23게이지, 24게이지 준비를 해서 그 환자의 혈관 상태에 맞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라인 플러싱 시린지로 셀라인을 재놓으시면 돼요. 얘는 아예 제조해서 만든 걸로 이렇게 멸균한 거로 하나 갖다 놨습니다만 뭐 없으면 만들면 되죠. 보통 10ml짜리에다가 노멀 셀라인 잘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블러드 아스피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쭉 밀어 넣으면서 얘가 개방성이 유지되는지 페이턴시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목적이에요. 자, 익스텐션 튜브 필요하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필요 없으면 준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셀라인 락, 우리는 헤파린 락이라 그러죠. 이게 정식 명칭은 인터미턴 인퓨전 디바이스라 그래서 계속 수액을 달아놓을 게 아니면 간헐적으로 쓸 때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 헤파린 희석 용액을 채워 놓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말초는 셀라인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노말 셀라인을 2, 3mm 정도 채워 놓으시면 충분히 개방성 페이턴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 아예 셀라인 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때만 주사 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셀라인 락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물품 준비 다 했고 상차림 다 했으니까 우리 주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랄 쪽에 IV 인서션 프로시전 어떻게 되느냐. 자,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오도 확인하고 환자 앞에 가서 환자 확인하는 절차는 이제 제외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 맞구나.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거 뭐 이런 상차림 플러스 앞에서 뭐 IV 튜브에다가 수액도 다 해놓고 다 준비하셨겠죠? 필요하던 펌프까지 싹 다 준비해서 자, 환자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잡을 거다. 손부터 씻으세요. 자, 손을 씻을 때는 뭐 비눗물로 씻는다라고 하면 비눗물로 씻으시든지 아니면 소독이 되는 소독 비눗물로 씻으시든지 아니면 뭐 알코올 젤로 씻으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비눗물로 씻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0초 정도 구석구석 깔끔하게 잘 닦고 말려주시면 되겠고 알코올 젤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 젤 가지고 잘 비벼서 말려서 마른 다음에가 소독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이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을 껴주시고요. 웨어 글러브즈 해주시고. 자, 정맥 선택 들어갑니다. 정맥을 선택할 때, 우리 책에서도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앞이냐 뒤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보통 손을 잡을 때는, 핸드 잡을 때는 앞에서 손등에서 하죠. 손등에서 도잘 surface of hands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안쪽 여기 점박을 잡을 때는 이 뒷부분 요걸 척골 사이에서 여기서 잡으실 건데 자 선생님들이 정맥을 선택할 때 정맥 주사를 어디서 잡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맥 주사를 어디서 잡을 거냐 자 핸즈의 경우에는 위에 적혀 있죠. 도잘 surface of hands라니까요. 거기에서 정맥 이름을 굳이 보자고 한다 그러면 결국 얘의 연장선이에요. 베실릭하고 세팔릭 베인의 연장선이잖아요. 그죠? 정맥 이름은 크게 이거 두 개. 그래서 팔꿈치 안쪽부터 보시면 여기 세팔릭 베인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메실릭 베인이 여기 쭉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자, 메실릭 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요쪽이잖아요. 척골측 피부 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팔릭 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골뼈에 가까우니까 요골측 피부 정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블러드 샘플링 해가지고 큰 바늘 꽂아야 된다. 그럼 보통 팔꿈치 안쪽에 큰 세팔릭 베인 여기하고 그 다음에 큰 메실 베인 여기하고 보통 여기에 특히 누가 만나는 미디안 큐비탈 베인이 만나는 요 부분에다 많이 찌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블러드 샘플링 한다고 많이 찌르실 거고 그 다음에 손등에서는요. 원래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에 찌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에서 이렇게 곧게 이렇게 찌르시는 거죠. 요 부분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에서 곧게 어느 부분이 가장 혈관이 괜찮을까나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실릭 베인 라인인 거냐 아니면 세팔릭 베인 라인인 거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인펙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잡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인펙션 리스크를 줄이시려고 한다 그러면 심장에서 제일 먼 데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핸즈부터 손부터 잡아요. 이런 게 답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실릭 베인이나 세팔릭 베인부터 시작해서 손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여기죠, 여기. 전박으로 올라와요. 자, 전박으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큰 동맥을 잡아야 돼. 큰 정맥을 잡아야 되겠다. 큰 혈관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팔꿈치 안쪽까지 올라옵니다. 어쨌든 선택해서 이제 IV 인서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져보면서 선택을 할 때, 자, 이분은 여기에 손등을 선택을 하신 거죠. 손등을 선택해서 도자 surface of the hands를 선택해서 아, 여기다 하면 되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자, 결정을 하면 이제 삽입을 해야 될 텐데 삽입하기 전에 이제 튜브 준비할 때 자, 프라임 단계라는 말이 있어요. 자, 프라임이라는 거는 적혀 있듯이 프리벤 에어 엠볼리즘이죠. 공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말살란 시린지 10cc짜리 노말살란 시린지 준비했고요. 익스텐션 튜브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 둘을 연기를 해가지고 지금 쭉 자, 여기 보이시죠? 노말살라인이 바깥으로 쭉 밀려 나오면서 같이 모두 밀려 나오는 거예요. 에어도 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튜브의 안에 있던 공기를 싹 빼서 공기 색전을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해요. 물로 채워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익스텐션 튜브까지 아니면 수액이다 그러면 수액 세트에다가 그 밑에 튜브까지 쫙 프라임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야지 에어 엠볼리즘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이제 토니켓을 어플라이 합니다. 토니켓을 잘 감아주시고 일회용 토니켓 있었죠? 토니켓 잘 감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콜로 잘 닦아내는 클린저 스킨 소독 단계가 되는데요. 별말 없으면 오도상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통 70% 알콜 수압을 가지고 닦으실 거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이너 투 아우터 서큘러 모션이라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닦을 때 삽입 부위에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2 내지 4인치 닦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 내지 4인치라는 거는 1인치가 2.5cm니까 한 5 내지 10cm 닦는 거죠. 자, 그렇게 안에서 밖으로 한 번 닦고 만약에 더럽다 그럼 한 번 더 닦을 수 있지만 그럴 땐 또 새 거 뜯으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닦았으면 말려야죠. 드라이 과정까지 해서 소독이 되면 그 부위에다가 이제 삽입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이 토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소독할 부위보다는 훨씬 더 위쪽에다가 묶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삽입할 때 이 정맥이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래서 정맥을 곧게 팽팽하게 유지하는 단계를 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tabilize vein, the below insertion site. 그래서 이렇게 정맥을 당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정맥을 잡아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잡아 당기고 있어서 그렇게 트랙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ull the vein downward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럴 때 소독한 곳을 인서션 사이트를 건드리면 된다? 안 되죠. 그렇죠? 인서션 사이트 여기다 삽입할 건데 삽입한 부위를 건드리면 우리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삽입할 부위를 피해서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아무리 장갑을 꼈다고 해도 자, 이제 드디어 바늘을 삽입을 합니다. 펑처 할 때 스킨과 베인을 동시에 펑처 하셔야 돼요. 뚫으셔야 합니다. 뚫을 때 각도는 이제 그림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15에서 30도 각도로 베벨러브를 찔러주셔라 라는 영어 표현이 나올 건데 자, 이 그림상에 스킨 베인 이렇게 보이시죠? 한꺼번에 뚫을 때 스킨과 각도가 몇 도? 15에서 30도 각도로 누가 30도고 누가 15도냐? 마를수록 15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피부에 피하 지방층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팻이 있을수록 30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고. 자, 베벨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베벨이에요. 그러니까 바늘의 경사진면 이 베벨이 위로 가게 바늘을 잡고 삽입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베벨업 한 상태로 각도 한 15에서 30도 상태로 겨냥을 해서 뚫을 때 스킨과 베인을 한꺼번에 팍 뚫으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뭔가 폭 터지는 느낌이 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맥을 뚫었으면 블러드 리턴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플래시백 챔버에 여기 이렇게 피 차는 거 보이시죠? 플래시백 챔버에 피가 쫙 정맥압이 있으니까요. 지금 선생님들이 토니켓을 감아놔가지고 정맥압을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력 때문에도 피가 쫙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블러드 리턴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블러드 리턴이 되면 아, 정맥 잘 뚫었구나. 이제 이 자리에다 바늘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어드밴스 캐뉴라, 어드밴스 니들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어드밴스 니들 할 때는 파라일더 스킨이에요. 아까 15에서 30도 각도였죠? 15에서 30도 각도였는데 바늘을 밀어 넣을 때는 더 밀어 넣을 때는 피부랑 평행하게 확 눕히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 눕혀서 밀어 넣어요. 다 밀어 넣은 다음에 이게 끝까지 다 여기까지 간 다음에 리무브 더 토니켓이에요. 그러고 나서 토니켓을 풉니다. 토니켓을 풀고 나서는 그 다음엔 이제 정맥압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맥압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스타일렛이라고 불리는 여기 요 쇠심 있죠? 금속심, 금속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무브 스타일렛, 리트랙 스타일렛이에요. 근데 그걸 빼다가 요 플라스틱 바늘까지 다 빼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엔지오캐스는 남겨 놓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apply pressure above the inside side with the finger of the non-dominant. 우리가 삽입하고 있는 주로 쓰는 손인 도미넌 핸드는 오른손이라고 하면 논 도미넌트 핸드는 왼손이겠죠? 자, 왼손에 손가락을 가지고 자, 이거는 엄지지만 뭐 우리 사운더 책에는 검지라고 세 번째 손가락이 적혀 있을 거예요. 편한 손가락으로 하십시오. 자,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 인서션 사이트는 건드리면 안 돼요. 오염되면 안 되니까 여기를 피해서 여기 엔지오캐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엔지오캐스의 플라스틱 바늘의 끝자락을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꾹 누르고 있어서 이거는 뭘 하는 과정이냐면 정맥을 막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금속 바늘을 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피가 나오나요? 정맥을 막고 있으니까 여기가 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을 꾹 눌러서 피가 안 새게 정맥을 막아주는 과정이고 그 와중에 오염 안 되게 인서션 사이트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좀 위쪽에 바늘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커넥 튜브 해주시고요. 연결했으면 secure it 고정시켜서 잘 잠궈 주시고요. 그리고 begin IV flow. 자,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노말셀라인 시린지를 갖고 다시 블러드 아스피레이션에서 다시 밀어넣는 플러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벌써 다 확인했으니까 IV 플로우 바로 연결합니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IV 플로우를 수액하고 연결해 가지고 밀어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 넣어 봤더니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자극이 돼서 정맥역인 플레바이티스라든가 조직에 간질로 새가지고 부종이 확 생기는 인필트레이션인 조직 침윤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에 수액만 새는 게 아니라 혈관이 팍 터져가지고 이제 피까지 다 새면서 히마토마인 혈종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죠. 페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이트에 변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괜찮으면 이제 고정하시면 됩니다. 고정할 때는 apply transparent dressing이죠. 투명 드레싱 아까 테가덤이라고 했던 걸 가지고 잘 단단하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오염 안 되게 자 붙이고 나서는 반드시 라벨 적어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많이 적는데 이걸 선호드립니다. 직접 펜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적다 보면 이 펜 성분이 또 뭐 피부에 또 흡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말고 뭐가 더 좋아요? 거기에 보면 라벨, 레이블 있다고요. 테가덤 드레싱 세트에 보면 레이블 있으니까 거기에 그 볼펜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날짜, 시간, 데이, 타임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미턴 인퓨전 디바이스인 셀라인 락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익스텐션 튜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일회용으로 아니면 잠깐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미턴트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IV 튜브 다 연결해가지고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처럼 묶는 거를 루프더 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괜히 질질질 끌려가지고 바닥에 끌려가지고 오염되지 않게 루프더 튜브 해서 고정시켜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주고 레이블을 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까지 해야 간호가 끝나잖아요. 다큐멘테이션. 우리도 잘 적는데 우리는 잘 안 적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다골라라 문제로 나온 적도 있으니 number of attempt and insertion이에요. 그래서 삽입한 부위에 몇 번째 삽입인지 적어야 한다. 별말 없으면 한 번으로 간주한다. 돈 안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 넣을 필요가 있고요. 안 적혀 있으면 first time에 그냥 인서션 한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인서션 사이트. 아까 얘기했듯이 뭐 left hand의 도잘 서페이스라든가 타입 사이즈 오브 디바이스 예를 들면 22게이지짜리 엔지오캐스를 사용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솔루션 플로우 레이트는 노멀 셀라인을 시간당 60으로 60ml 파워로 들어간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데이타임 적으라고 했죠? 거기다 클라이언트 리스폰스는 플레바이티스 인필트라이스 히마투와 없다, 페인 없다, 환자 괜찮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를 위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 거니까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손 씻고요. 영어 표현은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한국말로 합니다. 자, 손 씻고요. 그 다음에 예, 장갑 꼈어요. 손 씻었죠? 장갑 꼈어요. 그냥 클린 글러브, 디스포저블 글러브로. 그 다음에 정맥을 선택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세팔리기진, 베실리기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라임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기를 싹 다 빼주시고요. 튜브에서 토니캡 감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로 소독, 클린 더 스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트랙션 하면서 풀 더 베인 다운로드 하면서 정맥을 팽팽하게 곧게 유지해 주시고 이제 펑처 스킨 베인 하는데 15에 30도 각도로 베벨업 해서 찔러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찌르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요? 플래시백 챔버로 블러드 리턴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블러드 확인이 되면 밀어 넣습니다. 어드밴스 캐뉼라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끝까지 다 밀어 넣었으면 이제 리무브 토니켓 타시면서 스타일렛 빼버립니다. 자, 커넥터 튜브 그 다음에 튜브 연결해서 secure 고정시켜서 IV 플로우 시작을 해봐가지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예, 플레바이티스 인필트레이션 히마토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요. 환자 페인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트 드레싱 태가동 어플라이 한 다음에 거기다 레이블 사용해서 데이타임 기록 반드시 해놓고요. 자, 우리나라는 72시간이면 바꿔야 되지만 미국은 IV 사이트를 최대 몇 시간까지 쓸 수 있어요? 96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도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큐멘테이션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IV 인서션 과정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선 이렇게 하는구나. 미국에선 이 절차가 이렇게 되는구나. 영어 표현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